자, 이번에는 새로운 조합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철학 교수를 함께 모셨습니다. 예. 하이브리드 코너. 이번 선거를 여론조사 전문가는 어떻게 봤나?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나? 이번 선거를 상징하는 키워드 또는 이번 선거의 의미? 그냥 온갖 이야기를 그냥 잡다하게. 예. 선거가 직업인 분들하고 그리고 선거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해석할 분 같이 모셨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일 이슈, 전국 이슈, 뭔가 틀과 프레임 혹은 선거 전략 확연히 차이가 났어야 되는데 그런 선거운동 좀 부족했다. 그냥 다들 후보 개인기로 했던 선거였던 것 같고 저쪽은 아예 따질 것도 없어요. 네. 뭐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와 큰일 났구나 보수가. 아무것도 없긴 한데 약간 현상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현상학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 감았네. 자, 선거의 의미 분석해 봐 주세요. 일단 가장 큰 특징 현상학적 차이는 뭐냐면은 지난번 지방선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레이스가 똑같거든요. 탄핵권 1년 뒤 지방선거. 절차는 거의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아요. 단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보수당이 어. 그때는 15% 넘지 보였어요. 여론조사에서. 그랬죠. 당 지지율이. 지금은 25%에서 35%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수가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탄핵당했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과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편적 지향성,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보편적 지향성 위에 있었어요.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그 착시 현상이 있는데 그 당시보다 2030이 이탈을 한 거예요. 진보에서 그렇지. 보수화됐고 잘했다기보다는 이쪽으로 온 적이 없어요. 네, 오질 않았죠. 그러니까 네. 2030들이 2018년만 해도 민주당이 우호적이었거든요. 그때는 20대 남성도 민주당이 우호적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20대 남성은 적대적입니다. 2030 여성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도를 보면 2030 여성들도 살짝 흔들립니다. 약간 살짝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극우화라는 건 원래 없다. 가만히 있으면 극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20대는 정치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일정한 방향을 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극우화가 된 게 아니라 진보화가 못 된 거네.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된 거 그런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우파가 보수 진영이 30% 35%까지 강고하게 형성됐는데 그 형성된 가장 큰 경향이 분노와 혐오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는 이게 것 무서운 맞아요. 무서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선거 끝나고 나서도 예. 왜냐하면 가장 살 날이 많이 남은 층이 네. 이렇게 극우 상태에 남아 있다는 거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위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전통적인 사회에서 예를 들면 박정희, 이승만 이런 건 권위주의적 폭력이거든요. 네. 권위주의적 독재고 그런데 이렇게 분노와 증오의 자양분 위에서 자라는 건 파시즘이에요. 그게 오고 있다. 위험한 징후다. 그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제 현상학적이 아니라 이념론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현재 가장 정점에 있다고 봐야 돼요. 이보다 더 잘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역사를 보면은. 그런데 이때부터는 뭐가 가장 문제냐?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 됐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다양성을 잘 관리하는 문제예요. 안팎의 다양성을. 이제 맞습니다. 이 선거가 그 시점이다. 기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세련되어져야 된다. 지금 그렇죠. 정당이 네. 이 선거를 보면서 그래요. 그게 없다 보니까 예. 이 당의 인문 소양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이 선거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아젠다도 보이지 않고 그렇죠. 그럴 능력이 되거든요. 네. 힘이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선거 그러면 과거에 대한 평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프레임으로 만드냐 문제인데 과거에 대한 평가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이재명 1년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3년에 대한 평가를 묶어서 네. 전망을 제시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민주당 내부에 혼란이 있었던 게 확실해요. 미래에 대한 전망 때문에 혼란이 있다 보니까 선거가 하나의 어떤 일목요연한 정책 선거가 못 된 거예요. 이게 좀 실패 원인이에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달아올라야 되는데 약간 찬물을 끼얹는. 어제도 제가 시민들 저녁에 난 1.3 때문에 만났는데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불안하죠. 네. 여전히. 윤 어게인 세력들이 네. 대거 공천이 됐잖아요. 이번에
제일 나이스한데 선거를 치른 태도가 네. 진보당이었어요, 사실. 울산 단일화 때. 네, 그렇죠. 이거는 민주당 기축 세력이기 때문에 깨진 거거든요, 그때. 울산 진보당이 깨버려도 아무도 뭘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요. 네. 그리고 거기 울산이 깨졌잖아요. 그럼 다 위험합니다. 이부겸 후보가 저는 당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부겸 개인도 있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당으로 보면 다양성 어떻게 관리하냐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장 큰 제가 보기에 기대는 코스피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저는 수도권 일극 체계를 얼마만큼 극복하느냐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수도권 일극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선거가 엄청 중요한데 그렇죠. 호남은 상당 부분 앞서 나가 있어요 이미. 네. 무슨 말이냐면 광주 전남이 합쳐졌고 유일하게 합쳐졌고 그렇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AI 또는 에너지 태양광 얘기하지 기본소득 말고요. 많이 그럴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에 부합해서 대구가 경북이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게 나라를 위해서 좋은 거거든요. 부울경은 전재수 장관이 이번에 가서 되면 뭔가 될 거예요. 대구 경북이 이번에 소외되면 이건 큰 손실이고 나라 전체로 봤을 때 큰 위험한 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구를 위해서. 그렇지. 제가 그 말입니다. 지금. 김부겸 김부장. 후보가 저 정도로 고군분투하며 지켜줬기 때문에 부울경이 그나마 이만큼 지켜진 거예요. 그 그런 것도 부울경 있어요. 메가시티 하려면 김경수도 반드시 당선돼야 그렇죠. 돼요. 전재수와 그렇죠. 김경수.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교육감 선거예요. 이거 정말 잘못됐어요. 자, 다시 띄워주세요. 이름 그래서 뭐라고 저도 예를 들자면 광주 전남 다시 사니까 띄워주세요. 예. 광주 전남 제가 지역구잖아요. 그러면 광주 전남 장관호 이렇게 외워야 돼. 안 외우고 경북, 가잖아요. 선호성 투표 모릅니다. 용지를 받는 순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맞아요. 예.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